오늘 저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시작된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또 안산, 안성, 여러 이제 지역 감염들이 나오고 있고 인천 학원 강사에서 비롯된 이 N차 감염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선생님? 네, 일단 뭐 그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태원발 감염 그리고 또 그 이태원발에서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 감염은 지금 4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 감염이 지금 간호사 4명 그리고 또 간호사와의 접촉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예.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서울 삼성병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이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탈의실 혹은 수술 환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최초 이 환자가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요. 또 수술장도 음압 그 시설이 갖춰진 수술방이어서 외부로의 바이러스 유출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들이 이 보호복을 탈착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그 흡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제일 주의할 때가 이제 바로 옷을 갈아입을 때거든요. 예. 아마도 이 경우 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제 발생됐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수술 환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수술 환자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지금 대형 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19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입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번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뭐 구멍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직업 전문 학교에서 이게 서울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인데 여기에서 확진 환자가 나와서 근데 이거는 교육부가 어떤 비대면 수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직업전문학교가 고등학교의 일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는 대학에 가까운 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곳이고요. 대학처럼 보이지만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곳들이 있죠. 그렇다면 과기부 산하의 카이스트라든지 국방부 산하의 이제 사관학교처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 대학이 있고 직업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직업 전문학교는 이제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또는 성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교육부가 포괄하는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질본에서 요청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죠.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이게 직업 학교이다 보니까 실습이 중시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에 빠지기 좀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역 당국이나 교육 당국이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를테면 일반 대학들도 실습이 강조되는 그런 뭐 분야들. 제가 이제 알아본 사례 중에는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제 개학을 해서 지금 실습 과정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5차례 연기 끝에 고3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앞서서 등교를 아직은 하긴 좀 이르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한 22만 명이 또 찬성을 했는데 등교 결정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지금 적절한 시기다라고 보시는지요? 적절한 시기인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적어도 최선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이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등교하기에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금 지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학교를 문을 열자. 이런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무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의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어쨌든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쨌든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3 이제 학생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연령대다 이런 판단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이루어질 뭐 주에 한번 학년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교육평론가로서 이 등교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특정 학년을 찝어주셔도 좋고요. 그래도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의 에어컨 문제입니다. 에어컨 문제요? 사실 이거는 이제 모든 학년에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저학년부터 계약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초등부터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부모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육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낮은 연령대 사람일수록 이 증세가 좀 약하거나 무증상인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 준칙을 좀 준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고등학교부터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년부터 계약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좀 보편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어컨 문제를 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에어컨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이제 결정되어서 흐를 때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그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그 비말이 옆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걱정되는 지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교육부가 이 방역 대책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게 학교의 자율성에 좀 많이 맡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학교의 어떤 교사들이나 학교 내부의 이 책임을 좀 너무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불만 쭉 읽어봤는데 일견 타당성은 있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교사님들은 이제 등교 학습, 등교 방역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은 등교 학습에 전념토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보건교사라든지 방역 당국이 이제 등교 방역에 전념토록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상당히 지금 가이드라인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 전부가 이제 학교와 교사들에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또 그 당시에도 보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 제가 판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아까 이범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에어컨 문제하고요. 또 방역 전문가들은 점심시간 뭐 이런 거 우려된다는 얘기를 이제 등교 수업 앞두고 많이 해서 이 부분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 저희가 등교 문제 두 분의 전문가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어떤 분위기에서 등교가 이루어졌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좀 부탁드렸어요. 서울 문일고등학교입니다. 역시나 고3 교사이시고요. 김혜남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워낙에 특수한 상황 아래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됐으니까요. 80일 만입니다. 먼저 소감을 좀 여쭙고 싶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학생들이 그동안 참 힘든 그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굉장히 반갑고 학생들한테 이제 위로의 말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 감염의 그 우려가 아직도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의 끈을 놓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오늘 안성이나 인천에서 뭐 귀가 조치까지 또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경이 굉장히 착잡하죠, 지금.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은 좀 어땠는지요? 뭐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효율성에 있어서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이제 기대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고3이기 때문에 고3은 또 그 학종의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학종으로 지원을 하려면 또 학교 수업이 또 바탕이 돼야죠. 예, 수업 예.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게 또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이제 혼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대 반 우려 반의 예,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학교 생활과는 지금 이후의 모습은 무척 달라진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좀 어떤 분위기, 풍경,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짝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이게 일렬 대형이 있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수업을 하고 또 마스크를 또 전부 다 끼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생활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고 예. 밀집도를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또 학생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일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업 방식을 어떻게 좀 달리하는지도 궁금해서요. 어떠한 그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건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분반 수업이 가장 현실성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이제 그 촬영 장비가 사실 부족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공간, 즉 교실 확보가 쉽지가 않고 예, 예. 또 거기에 따른 또 관리 감독, 인력,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등교 수업을 앞두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첫 수업을 해보셨을 때 어떤 점들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요,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에어컨이 과연 이제 효율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창문을 절반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예. 그 결국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시겠네요.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증상자가 나왔을 경우가 이제 그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 예, 예.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 열나거나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그렇죠.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제 발열이 되면 일시적인 임시 관찰소가 학교에 있죠.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면 이제 거기서 또 보건교사님이 예. 2차 측정을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7.5도 이상이 된다 싶으면 이제 119 구급대에 연락해가지고 예. 이제 선별 진료소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매뉴얼이 지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부가 일단은 지금 고3 학생들부터 이렇게 먼저 등교를 시킨 이유가 역시나 대입 일정 때문인데 학생들이 소화해야 하는 학사 일정이 앞으로도 참 많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또 시험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내일 뭐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또 중간고사를 봐야죠. 예. 지금 결국 이제 내신 때문에 예, 예. 학종 내신 때문에 또 개학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이 내신이 학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8일은 대수능 모의평가가 있죠. 대선생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국적인 이제 위치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7월 중순 지나면 또 바로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일정이 굉장히 이제 빡빡합니다. 예.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죠. 예, 예. 학생들도 예. 이 빠듯한 일정 소화하기도 힘들 텐데 선생님들께서 이 빠듯한 일정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려면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육적 노동 강도라는 표현을 흔히들 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으십니까? 최선을 뭐 다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완벽한 방역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이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최전선에서 방역에 임해야 된다는 그 책임과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 이제 기도하는 입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 당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등교 이후에도 생활 방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이 감염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좀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은 어떠신지요?
자, 학부모님들은 뭐 생활 거리 유지를 이제 학교에서 실천하려고 한다지만 그래도 과연 이제 아이들끼리 과연 그 어떤 밀집도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반가우니까 같이 이렇게 몰려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야 뭐 거리두기가 된다고 하지만 이제 쉬는 시간에 복도를 통해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이럴 땐 또 밀집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 응원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잘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 건강도 중요하시니까 건강 잘 지키시면서 수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일고 고등학교 고3 교사이신데요. 김혜남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이제 교실의 풍경은 어떤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아까 앞서서 내일 당장 이제 학생들 학력평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부의 의견에 따르면 내일 고3 학력평가는요. 오늘 인천 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전원 이제 귀가를 시켰기 때문에 인천과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듣고 오셨는데요. 그 가장 걱정되는 건 학부모들이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이제 그 밀집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정부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과밀 학급을 2개로 나눠 수업을 하라. 이런 게 과연 그 학교마다 현실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이범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리고 있는 지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꼭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모든 지침을 다 내리려 가면 현장에 가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방역에 어떤 장애가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리고 있는 지침들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처, 저런 조처, 그런 조처, 이런 조처들을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지역과 그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고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학교 등교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밀학급의 경우를 무조건 2개로 나눠라. 일률적으로 내린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부 지침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일단 그 지침들이 이제 상당히 좀 상세하게 돼 있고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교사님들이 다 일일이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수업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의 건강을 좀 책임져줄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수적으로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이 등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이게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는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좀 주지를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인천의 5개구 학교 학생들 전원 귀가 조치했잖아요. 이 조치는 아주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인천 지역에서 그 학원 강사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5개 학교 등교 중지를 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노래방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체육 시설을 또 방문했고 그런 것들이 저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혹시라도 모를 감염이 오갔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만 사실 5개 구에 그 전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등교 중지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방역 당국하고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범 선생님께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듣고 왔을 때도 산발적인 감염이라는 거를 우리 방역 당국이 다 일일이 막아낼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예. 뭐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그날 당일 발견했을 때 뭐 지역구 이 인천 지역 혹은 뭐 경기 지역 뭐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귀가 조치시킨다. 그래서 또 학사 일정이 또 늦어진다. 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에서 아주 자세한 지침이 일률적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어느 학교에서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예. 했을 때 그러면 그 학생의 동선과 그리고 수업 패턴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등교 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예, 예.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 전체를 휴교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원격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어떤 경우에는 그 학급만 또는 그 해당 층만 예. 이렇게 확진자가 만약 발생했을 때 방역 당국의 협조를 통해서 역학 조사를 한 이후에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다시 원격 교육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어떤 분들은 정부가 너무 지침을 자세하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상황이 다르고 네. 뭐 이를테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지금 급식실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다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방역에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네.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 개혁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등교라 또 원격 수업이 이렇게 병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원격 수업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시행된 그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다른 나라 대비 대단히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 셧다운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 셧다운된 상황에서 다급하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제 준비해서 일부 시행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셧다운된 이런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겨우 이제 이메일로 숙제를 전달해서 최소한의 피드백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던가 예. 해도 뭐 고등학교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학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온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제공한 나라는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준비도 시간이 촉박했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참 준비하는 데 수고 많으셨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라서 물론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원격 교육의 장점은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일률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틀어주거나 또는 TV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실제로 초등 1, 2학년은 TV 수업을 병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수업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건 모두 다 주입식 수업 아닙니까? 예. 실제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을 하려면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교사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그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교사 비율이 20% 미만인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차츰차츰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사실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1학기에만 중요 시험이 연달아서 5개가 이제 있거든요. 뭐 내신이 이제 대입에 굉장히 중요한 또 파트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학 등교를 이렇게 하자마자 또 시험이 연달아 있는 게 굉장히 부담될 것 같은데 뭐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학력평가는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학생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2주 뒤에 다 바로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로서는 지금
담임 선생님을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2주 뒤에 바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속상할 겁니다. 근데 재학생들이 재수생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정시, 즉 수능 준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재학생이 재수생 대비 불리한 건 맞습니다. 재수생은 비교적 꾸준히 뭐 학원 등을 통해서 이제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재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그 수시의 경우에는 별로 불리해진 건 아닙니다. 수시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뭐 내신으로 평가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나라 내신이 상대 평가라서 등급별 비율이 어차피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라고 특별히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학종이라고 해서 이제 내신 성적에 플러스해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당연히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학종에서 학생들을 이제 심사할 때 그걸 감안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시 전형에서는 재학생이 재수생 대비 크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 저희가 드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안성도 등교 중지를 했었잖아요. 안성 9개 고교는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대학 입시 때문에 고3 뭐 매일 등교를 하게 된 건데요. 수능 일정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 연기론 한 달 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에 대한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돌이켜 보면 그 교육부 입장이랑 조금 다른 결의 또 주장이기도 해서 이게 좀 혼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전병률 교수께서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 일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 특히 이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에 대한 좀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일부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감님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육 당국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방역 관련 입장에서 비춰볼 때 사실상 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가지고 수능을 연기한다. 그런데 또 앞으로 또 9월, 10월 이후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등교 중지 상황이 발생을 또 얘기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학사 일정이 부족하니까 또 수능이 더 늦춰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정된 그 일정대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전문적인 활동에 믿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수능 날은 12월 3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뭐 앞서서 수시는 재학생 입장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수능은 또 다른 문제라서 뭐 재수생과 이 재학생을 분리 모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런 대안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수시에서 특히 학종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분리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이제 평가할 때 재수생을 비교적 덜 뽑아요. 그래서 학종에서는 원래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라고 해서 재학생들의 이제 각종 학내 활동이 이제 부족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재수생을 더 많이 뽑아줄 것이냐? 이게 대학들의 전체적인 정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에서는 여전히 재학생들 위주로 선발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위주로 이제 진행되는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좀 유리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병률 차이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